진짜 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참여한 시장에 뜻밖의 수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오래 참여한 사람밖에 못 누려요. 주식이든 뭐든 오래 참여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운이 따라올 확률이 높아요. 사실 요즘만큼 저는 많은 분들이 네. 경제적 자유가 꿈이고 목표인 세상이 있나 싶긴 한데,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시절에도 계셨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사람들이 리스크를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무섭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네.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도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리스크도 산다. 사는 거죠. 봐요. 부동산을 샀죠. 부동산만 산 걸까요? 부동산은 통크리스 덩어리예요. 재화를 산 거잖아요. 네. 그 재화에서 제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쵸. 리스크가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리스크가 없으면 다 샀을 테니까. 불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지금 다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왜?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가 없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일단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차피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저 같은 방송을 보면 이 얘기를 자꾸 빼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100명 중에 1명꼴로 성공을 할까 말까요? 안 된다고요, 어차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 명만 부자가 돼야 그 사람이 부자가 돼요. 네. 나머지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리스크를 사요. 부동산을 산다는 건 리스크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망할 수도 있죠. 당연히 망하죠. 주식은 망할 가능성이 없나요? 옵션도, 비트코인도. 하물며 우리가 길거리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도 리스크예요.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직장은. 근데 쭉 보세요. 여러분 꿈에 가까워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직장은 리스크가 제일 적어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리스크라고 했던 뭐 고용의 불안정은 이 시장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시장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말로. 정말 죽어요. 다 책임져야 돼요. 파산이에요, 파산. 직장은 파산은 안 하잖아요. 이 순으로 나열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취업을 했죠. 리스크를 다 피해간 거예요. 네. 공무원이 시험이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까요? 공무원이 만약에 고용에 대한 안정성과 연금을 빼도 지금 같은 인기를 누릴까요? 아니요. 전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간을 리스크가 없는 곳에 다 주고 있어요. 근데 리스크도 시간을 들여서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안 하고 있잖아요. 자유로 가는 길은 당연히 험난한데 그 길로 아예 안 가고 있어요. 방향 자체가 완전 거꾸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일로 가고 계신데 이쪽에 있는 경제적 자유가 있는데 일로 가고 계시거든요. 안 와요. 가까워지지도 않을 거고 안 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월급은 화폐로 받으니까. 일단 전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사람들이 리스크를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자는 사실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그 결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뒤가 안 맞죠. 리스크를 사야 한다. 리스크를 사야 돼요. 저도 산 거고 운이 좋았던 것 뿐이고 지금도 망할 수 있고. 우리 종잣돈, 시드머니는 어쨌든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요거 좀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요? 저자님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네 알아서 모아야죠. 이거는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어린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네.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찾아보는 친구도 있죠. 있구나. 네. 뭐 통장 분리, 뭐 가계부 작성 많잖아요. 저는 그냥 안 썼어요. 네. 저는 돈 모으는 건 자신 있거든요. 네. 제가 정말 소비에 대해서 완전히 소비에 대한 멍청이거든요. 돈 안 써요. 그냥 아예 안 써요. 아예. 그냥 월급 받잖아요. 네. 그냥 적금 통장 직행이에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어요. 네. 그거 웬 정답이 아무것도 안 사요, 저는. 너무 극단적인데.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하지 말라.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올렸어요. 저처럼 네, 소비하지 말라고. 근데 돈도 빨리 모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 제 영상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여러분, 돈 모으는 걸 신성시하지 마세요. 잘 못 사는 지름길이니까. 우리는 돈을 모아서 원하는 걸로 바꿀 거잖아요. 화폐는 뭔가 얻는 걸 원하는 수단이잖아요. 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함이에요. 물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가족과의 시간, 가족과의 여행, 내 연인과의 추억, 내 아이와의 추억, 이런 거 다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시간 있으면. 자, 그럼 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시간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누릴 거예요?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냥 돈을 안 쓰는 거다. 근데 이걸 난 신성시하고 싶다? 그대로 쭉 못 살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돈만 모으신 분이랑 돈 쓸 거 쓰고 부동산 사신 분이랑 결정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미 결론 났어요. 잔인한 세상이라니까요. 네. 자, 근데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네. 내가 내 기회를 사고 있는 거야.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이 돈을 모아서 뭔가 할 거야. 그건 이미 투자예요.
내 시간과 내 기회비용과 내 즐거움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은다. 그냥 모으다 보면 될 것 같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네. 소비 거지죠. 소비 거지. 그렇게 사는 건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 준 건데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폄하할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너무 많아요. 여태까지 진짜 뭐 부동산 모르고 돈만 모았는데 네. 너무 후회가 된다. 진짜 죽고 싶다는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지금 친구는 쓸 거 다 쓰고 자산이 2, 30억인데 맞아. 난 평생 뭐처럼 살아가지고 자산이 10억도 안 된다. 너무 많아요. 지금 부동산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분노할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집값이 내려와야 밤에 잠을 편하게 주무세요. 집값이 내려가길 바라는 거를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전 그분들 100%예요. 근데 그걸 하락론으로 이용하지 마시라고요. 그걸로 조회수를 빨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전 그냥 그 얘기하고 싶은 거여서 돈을 모으더라도 네. 목적성을 가지고. 자, 오름공장을 뭐 쟤를 보고 공부를 해보고 다른 사람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네. 1000을 모으면 돼. 네. 근데 시장은 가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 나와의 싸움이야. 시장이 빨리 가느냐, 내가 1000을 빨리 모으느냐. 전 그래서 옛날 직장도 3개씩 갖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일도 하고, 과외하고, 보험 팔고, 자동차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 오름공장이 이랬던데요. 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투잡, 쓰리잡을 뛰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모아서 주식해서 말아먹고 돈을 이렇게 모아서 부동산에서 말아먹으면은 사람이 결정을 해요. 그때부터 이대로 갈지 끝을 볼지. 전 끝을 본 케이스예요. 난 이거 아니면 죽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런 분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할 거면 그렇게 하시고 젊은 분들 중에 처자식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할 짓 아니니까. 그런데 돈을 모으더라도 네가 왜 모으는지는 알고 네 알아서 모아라 이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자님한테 오늘 다음 드릴 질문은 네. 지출은 어떻게 줄이고 소비 스타일은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데 이거 생략할게요. 그냥 아예 안 쓰시는 분 같아서. 지금은 지금 많이 써요. 지금 많이 써요. 지금 갖고 싶은 거 다 사요. 지금 이제 좀 많이 달성하셨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전 지금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요. 근데 또 책에 보니까 생산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이런 문장 제가 봤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소비를 하더라도 네. 일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얘기로 이거 그 가난한 백만장자에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돈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집을 사고 한 사람은 차를 샀어요. 네. 그럼 한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경험과 값어치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차는 이제 감가상각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저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 작가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김 작가님한테 기꺼이 돈을 내고 상응하는 대가를 내고 만나서 점심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까워요. 제가 제일 비싸게 들었던 부동산 강의가 500만 원 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한 달은 고민하고 들은 거예요. 삐처리할게요. 강사 누구예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 경매 특수물건. 자, 근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 네. 거기 가서 사귄 분들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분들의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 강의 500만 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니까 변호사, 변리사, 건축 사장님, 사채업자 비슷한 분 이런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니까 얼씨구나 다 친해져야지 열심히 나가서 친해지고 지금도 도움받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 강의 가보세요. 어떤 사람들 오는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들으세요. 들으시는 건 좋은데 저는 안 가요. 저는 제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쓰지 않아요. 전 기꺼이 좋은 사람한테 돈 내고 들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 생산적 소비는 뭐냐? 내가 지금 돈 쓰는 건 좋아. 근데 내가 불투명하지만 나중에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오겠냐 이거예요. 대답할 수 있냐?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실패하는 사례 많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을 읽어. 럭키를 읽을 거야. 근데 이게 가격이 한 2만 원이라 해. 네네. 그러면 돌아올 게 더 많아? 들어올 게 적어를 따지는 거예요, 저는. 그죠. 이 책은 돌아올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와이프랑 여행 추억을 갖고 싶어. 근데 여행이 겁나 비싸. 그래도 따져보는 거예요. 난 어느 걸 갖겠는가. 근데 나중에 와이프한테 잔소리 덜 듣고 싶고 네. 와이프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럼 돈을 내겠다는 거죠. 왠지 저자님 뭔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가격표가 적혀져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제 김 작가 지금 가격이 얼마지? 밖에 시장에 나가서요? 어느 정도 있죠.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평가받을 거니까.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네. 딱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제가 제 값어치를 해야 불러주세요. 저 옛날에 불러주는 데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뵙고 싶었던 분도 뵐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가 제 값어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생각은 해요. 이분은 참 이런 분이다. 자, 저자님 어쨌든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한 7, 8년 정도, 세 군데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또 아까 전에 이제 그 월급에 뭐 마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하셨지만 또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또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직장을 다니면서도 네. 좀 투자 전략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 얘기에 딱 욕 겁나게 먹었는데. 왜요? 무슨 얘기 하실길래? 보시면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이 자산의 흐름이 안정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심리적으로 꾸준히 들어오지. 그렇죠. 리스크를 많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대출도 좀 나고. 그렇죠. 단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직장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시간은 더 확보하면서 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퇴근 후 주말. 그렇죠. 결론은 직장 생활을 대충 하면서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직장 막바지 엄청 욕먹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냥 6시에 가버렸어요. 아, 일 있든 말든. 아, 여기 나가버렸어요. 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극혐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회사에 직원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각자 도생의 세상이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 싫어하죠. 아,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시는데, 감내해야 된다. 모든 걸 잘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평가가 떨어지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일도 줄어들고, 저는 회사 다닐 때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평가를 항상 상위에 들었었거든요. 네. 전 뭔가 하면 끝을 봐요, 성격이.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상위에 올라가면은 일을 더 시켜요. 더 시키지. 그러니까 내 시간은 더 없어지는데 월급은 그대로.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진짜 웃긴 거거든요. 그치. 상여금을 좀 주긴 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일을 대충 하면 한국이, 이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용시장이 최악이에요, 한국은.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외국 자본가들은 한국 고용시장을 매우 싫어요. 해고가 안 돼요. 해고가 자유로운 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거든요. 네. 한국은 해고 잘 못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뻐겨서 일 대충 해요. 그럼 네네. 평가 완전 포기. 네. 평가 잘리는 직장은 안 돼요. 네네. 포기하고 시간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손 좀 끌게요. 손 좀 끄야 되겠다. 그리고 투자를 열심히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럴 경우 조건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일정 이상 만족이 나와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괜찮아야 돼요. 그렇죠. 사기업이고 내가 능력 평가를 받고 위로 올라가면 연봉도 올라갈 수 있고 사장 이사직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대리인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부동산이 돼야 되는 거고 예전에 저처럼 잘 안 잘리는 직장인데 이걸로는 답이 안 나와. 절대 답이 안 나온다면 밸런스를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자, 그러면 2030 세대 분들은 네. 사실 어떻게 만약에 20대 분들이라면 예. 지금 사실 이분들은 원래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원래 돈도 없고 네. 학생이기도 하고. 네.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보려고 하니까 서울 집값은 무슨 중위값은 뭐 한 12억 넘어버렸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뭐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데 예. 이런 20대 아니면 또 사회 초년생인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가 애들을 가르쳤었는데 지금 대학생들이에요. 지금도 연락하고 결혼식에도 왔었고 네네. 제가 아끼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걔네가 어떻게 사는지 앞으로 계속 보고 싶은데 네. 걔네한테 얘기한다는 심정으로 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20대 초반이에요, 얘네가. 독설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얘들아, 그게 아니고요. 일단 20대들은 재밌게 놀고. 일단 저 같은 분야에 발을 들이잖아요. 네. 그럼 잘 못 놀아요. 마음 편히 하루도 보낼 수가 없어요. 투자가 한번 잘못되면 잠도 안 오고 물 한 모금, 제가 물 한 모금 못 삭힌 적도 있어요. 특수물건 건드렸는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가다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임차인인 줄 알았는데 진성인 줄 알고 제가 물을 못 마신 적은 없거든요. 밥을 못 먹어도. 물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몇천만 원을 날려야 되는데 파산이거든요. 살벌해요. 저는 아이들이 이런 투자 시장에 굳이 들어와야 되나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요번에 수능도 끝났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다 해도 되니까 공부 못해도 나중에 먹고 살아요. 한국 사회가 그 정도 인프라도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신나게 놀고 직장도 가져보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나중에 하다 진짜 하다 안 돼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내 꿈이 아니다 싶으면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실컷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행복하다면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때부터 답을 찾아 헤매야 돼요. 그게 어느 시점 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투자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끈 구조가 시간이란 요소 때문에 이르면 이를수록 빨리 시작하라는 얘기하기 싫어요.
고통스럽거든요. 꽃다운 나이에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유럽 배낭여행도 다니고 네. 그렇게 살아야지 20대 초반에 막 갭 투자하고 다닌다? 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실컷 놀고 20대나 30대에 시작해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실컷 즐기고 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도 능력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세뇌당해가지고 대학까지 갔잖아요. 또 대학 가서 대학 교수님 말 들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고 내 능력상 그걸 알아야 돼요. 사회 구조가 아니라 내 능력상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나오면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다. 회사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시간 다 갔어요. 저는. 그러지 말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우치려면 멋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와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자산시장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이대로 간다면 더더욱. 조자님 근데 세상 탓을 하다가 내 탓으로 바꾸게 된 계획이 뭐예요? 엄마요. 엄마? 네. 왜요? 그 얘기 안 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 많이 존경하거든요. 네네네. 진짜 힘들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힘들게 산 거 따지면 전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못 해요. 하면 안 되는데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대학을 못 갔었어요. 대학을 못 갔는데 대학을 못 가고 백수짓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자존심이 엄청 세시거든요. 네. 엄청 세신데 20대 초반에 학부모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식 자랑을 해요. 아, 그쵸? 자식 자랑하는데 또 어머니 친구분이 자식 자랑을 하는데 어머니가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일 높은 분인데 나 때문에 저분이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나란 존재는 뭔가? 자랑하는 게 애가 착하다, 잘 먹는다, 건강하다, 애가 그래 심성이 착하다, 뭐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한다, 이런 얘기밖에 하실 말이 없잖아요. 전 그때 알았어요. 세상은 냉정하구나. 진짜 스펙이랑 이게 다구나. 그 당시에 가뜩이나 살쪄가지고 PC방에서 근근히 일하는데 친구들은 여자친구 손잡고 여행 다니고 대학교에서 MT 다니고 장밋빛인데 나는 완전 똥통. 사람들은 나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한테도 짐짝처럼 여겨지고 세상 탓을 하다 해서 하루는 터진 거예요. 제가 막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펑펑 울고. 그냥 살기 싫더라고요. 그날은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그냥 앞으로 변하든가 죽자.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난 사람들은 살맛이 나요. 돈 많고 잘난 애들은 살맛이 난다고요. 여기 모니터 보시는 분들 중에 소외된 분 안 계세요? 살맛 납니까? 나요 진짜? 저는 여러분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안 구해줘요. 뭐 연애 해줄 것 같아요? 만나줄 것 같아요? 결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애 낳으면 뭐 돈 다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러니까 그날 깨우쳤어요. 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면 내 잘못이잖아요. 내 탓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공부했고요. 잠도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교도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부터 뒤돌아본 적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직장 생활까지 했거든요. 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근데 답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계기점이 만들어지죠. 제가 직장 생활을 대충 하고 재테크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직장들도 들어보시면 나쁜 직장들 아니죠. 괜찮잖아요. 대학도 여러분이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100% 다 아는 대학이에요. 직장 스펙 다 버렸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냐고요. 제가 잘못된 곳을 고른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고위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걔네는 지 인생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맞는 초이스를 해야 돼요. 저는 직장 생활까지 올라왔던 대로 똑같이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저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있던 자본시장 영역에서 똑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학교 때도 직장 때도 항상 상위 1% 안에 들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0.1% 안에 들려고 한 것뿐이고요.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뿐이에요. 내 노력의 방향이 바뀐 거군요. 결과는 완전 달라요. 소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사옥들 있잖아요. 회사 사옥들. 네. 사옥들이 200억이 400억, 400억이 800억, 800억이 1600억이 됐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건 욕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옥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피고용인. 여러분 때문에 산 거예요. 회사 법인 매출이 그렇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대출이 나오고 여러분이 그 건물을 쓰고 건물 비용이 충당이 되니까 그 사옥을 산 거예요. 자, 1000억짜리 사옥이 2000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왜 못 받는지 알아요? 희소성이 없거든. 내 고용 형태는 희소성이 없어. 나 다음에 쟤거든.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원래 나눠 가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고요. 내 거 등기를 쳐야 돼요. 내 거가 있어야 돼요. 내 거가. 자본주의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어야 되는데 법인이 사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갖고 계세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회사에서 소유권 갖고 있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책상이 여러분 거라고요? 에이, 비우라면 비워야 돼요. 바로 채워집니다. 제 직장 그만두고 뭐 동료들이 다시 찾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 없어요. 여러분 거 가지세요. 한국에서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동산, 뭐 채권, 주식, 차량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족 이게 소중하지 내 것도 아닌 게 중요합니까? 저는 네. 왜 이렇게 독서를 하고 열심히 얘기하냐면 네. 전 최선을 다했어요. 전 그 이상 열심히 못해요. 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이상으로 열심히 못해요. 전 남도 못할 거라고 확신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어요. 전 배신당했고 저는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고 다른 영역에서 똑같이 열심히 했고요. 지금은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고 각오가 된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운이 따라올까 말까요. 30대는 빨리 하세요. 그리고 자, 그러면 네. 저자님은 과거보다 이제 부유해지신 건 알겠는데 네. 근데 지금도 뭔가 아까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 좀 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니까 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아직 젊은데 네.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네. 만났던 부자들의 세상이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지식도 나눠주고 네. 기부 같은 거 통해서 사회에 환원도 하고 네.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뭐 세금도 열심히 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즐겁게 사는 걸 제가 알고 그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네.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족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재밌고 더 크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이거는 부자분들 만나서 포트폴리오 상담을 해요. 제가 아는 그 부자분이랑 상담을 했을 때 현금 비중 부족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현금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이렇게 어설픈 애들은 현금 비중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네. 어디 나와가지고 부동산 자산 얼마 있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 자산화 못 시켜요. 부자들은 자기 자산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내일 갑자기 200 얼마짜리 건물이 급매가 나오잖아요. 그냥 사요. 절대 못 이겨요. 거기로 가려면 우량한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계속 커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건축하잖아요. 네. 건축은 부동산 거래는 매매니까 양도세가 붙잖아요. 네. 건축은 건축 공급업이기 때문에 소득세예요. 네. 그럼 법인의 성격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법인을 건전하게 길러내는 법, 내가 나중에 대출을 우량하게 잘 쓰는 방법,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현금 포트폴리오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다 배워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는 은사신 거죠. 그분은 정말 부자예요. 정말 부자인데 옛날에 제가 지금 이런 모습을 안 보여드렸으면 이끌어 주실까요? 조언을 해주실까요? 안 해줘요. 알았어. 부자 되고 싶다고? 알았어. 밥 먹고 가. 입 아파. 보여드려야 돼요. 저는 제가 성장하고 있고 그 길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그분한테도 증명하고 싶고 세상에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빈자에서 좀 부자가 되시면서 네. 돈에 대한 가치랑 인식은 좀 어떻게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다르죠. 옛날엔 돈이 더 중요했고요. 지금은 시간이랑 에너지랑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쓰더라도 스트레스 덜 받고 시간 덜 들어가고 제가 편한 게 더 좋아요. 완전 달라요. 지금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제 집행 계고 나가는 거나 네. 아니면 지금 저기 재개발 물건 물 새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직접 가면 훨씬 돈 세이브 돼요. 제가 업체를 다 알고 있고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냥 다 프로세스대로 할 거예요. 돈 다 들여가지고.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제 이런 모습 있죠. 제 이런 모습을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를 만나잖아요. 한국의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항상 쌓여있어요. 옛날에 저는 항상 예민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짜증 부리고 네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짜증 부리잖아요. 그게 애한테 그대로 가요. 그럼 그쵸, 가족이 그쵸. 화목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남자는 더 밖으로 돌죠. 이게 악순환인데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돈으로 딴 걸 해결하잖아요. 네. 그럼 집에 가서도 충분히 대화도 되고 시간도 내줄 수 있고 육아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기 하루하루 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말로 형언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 좋은 에너지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뭔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행동으로는 똑같이 월급직인데 여보 나중에 내가 저기 집 사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우리 하와이 가서 집 짓고 살아보자 하면은 순간적으로 좋겠죠. 1년, 2년 지나면 그 꿈은 지키지 못한 꿈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여주면 내 자식도 아 세상은 놀이터구나. 내가 뭔가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이유가 웃기게 들리실 거예요. 전 재밌어서 하는 게 제일 커요.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먼저 와서 당구 치자는 애들, 스타크래프트 하자는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는 가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기는 게임이 재밌어요. 인간 본능이에요. 그렇죠. 성공하는 사냥이 재밌고 당첨된 로또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높이면 인생 자체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럼 관성이 붙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들과 그 수많은 도전을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데다가 에너지랑 시간을 다 주고 계신 거는 최소한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거기 리스크가 없을 뿐이지. 원래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인생을 좀 살아오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멘트만으로도 듣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에 이제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거기보다 뭔가 더 매운맛 느낌이 나는데 맞나요? 아니 그게 저희 백수클럽이 있거든요. 네. 제 모임이 있어요. 네. 백수클럽이 월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곳이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작가 TV 뭐라고 했는가? 여긴 내 마음이지. 여기 어? 왜? 내 좋아하는 분이니까. 여기는 나오는지도 모르고. 네네. 전 작가님 만나서 그만큼 저를 오픈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작가님 좋아해서 그래요. 왜냐면 항상 부동산 쪽에 있으면 네.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 안 하는데 월부는 제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렇죠. 초면이에요. 네네네. 초면인 저는 작가님은 책이나 화면을 통해서 많이 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 있잖아요. 와서 사인해달라면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아. 나 이미 아는 사람처럼 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팬이에요, 작가님.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 값어치 높은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와서 아, 작가님 저 이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혹시 인연이 되면 계속 됩시다란 마음으로 온 거지 네. 촬영이 언제든지 이거 다른 그 할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매운맛인 분이죠. 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축하드려요. 골드 버튼. 아. 100만 유튜버 정말 축하드려요. 전 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삶의 변화를 조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20대 초반에 이제 그 어머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변화도 한번 겪으셨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에 또 계기점을 겪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삶의 변화 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딱 깨우친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누군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너 그렇게는 안 돼요. 이게 성인들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주로 누구랑 어울리세요? 저 옛날에 직장 동료들이랑 퇴근하고 맥주 마시는 거 좋아했거든요. 위로 되잖아요. 같은 상사 까고 위에 저기 회사 까고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변화하고 있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본인이 그래도 대충 감이 와요. 불안하긴 한데 방향이 맞다는 거는 내가 느낌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띄우려면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트는데 어떻게 이륙이 돼요? 속력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방향이 맞다는 건 활주로에 섰다는 느낌은 나야 되거든요. 그 방향이 맞다면 제 조언은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세요. 속력에 대한 자극은 책으로 받아도 되고 제 말을 들어도 되고 여러분이 시장에 참여해서 한번 되어봐도 돼요. 방향이 맞는 분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결국에 나중에 다 되찾아와요. 근데 이 영상을 보셔야 될 분들은 방향이 틀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까지 감이 없다. 네. 지금 이대로 모으면 이 돈 가지고는 자유가 없다. 이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누군가 제대로 얘기해줘야 돼요. 아무도 얘기하는 그 얘기. 너 그대로 절대 안 돼. 안 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똑같아요. 시간은 이대로 흘러 넌 나중에 후회를 할 것이고 그럭저럭 살면서 나중에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리스크 하는데 위험하다 하는데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그대로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그대로 다 사는 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전 제 인생 최대의 리스크였어요. 죽어도 싫었어요. 어느 게 더 싫으세요? 지금 그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랑 부동산 쪽에 도전하다 실패하는 거 어느 쪽이 더 리스크가 큰지 결정하시고 그 마음가짐으로 임하세요. 대충 왔다 갔다 이렇게 쓱쓱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장이 그래요. 상위 1%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숙연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어른 공장님이 네.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냥 막 지은 건데. 자, 아마 네. 힐링의 시대를 이제 저물고 킬링의 시대를 만들고 계신 이제 오. 저자님에게 예. 그래도 이제 연말이니까 네.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따뜻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 김 작가님 와서 많은 말을 했잖아요. 네. 일단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럴 자격이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남을 낮춰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중에 너무 많아요. 직장에도 너무 많거든요. 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가 맞는 활동하고 맞는 돈 받은 다음에 원하는 거 사 먹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얼음공장 쟤는 별게 아니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인간 한 명이고 여러분보다 낫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냥 시장 참여자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일단 해봤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여기까지 와봤잖아요. 일단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밖에 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월급 적은 거 맞아요. 월급을 많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희소성이 없으니까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봉 5천 올 사람 있어요? 경쟁률 300대 1. 아, 취소. 연봉 3천 올 사람 있어요? 20대 1.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연봉 4천. 그러면 와서 골라요. 이게 회사에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 연봉이 여러분 가치예요. 여러분 가치보다 발현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대외 경제 탓하지 마세요. 한국 여전히 잘 살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김 작가님이랑 같이 좀 기회를 찾아봅시다. 유튜브 보는 것도 시간이고 에너지인데 좀 같이 기회 좀 찾아봅시다. 예편, 재편, 다주택자 편, 무주택자 편. 이거 언제까지 정치 게임에 놀아나실 거예요? 여러분 투표권 하나예요. 여러분 몸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 확률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지 밖에 나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운 좋다는 그것들 있죠. 가끔 상여금 많이 나오고 휴가 길게 나오고 그런 건 운이 아니에요. 진짜 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참여한 시장에 뜻밖의 수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오래 참여한 사람밖에 못 누려요. 주식이든 뭐든 오래 참여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운이 따라올 확률이 높아요. 저도 운이 좋았어요. 인정해요. 근데 여기에 그만큼 오래 버텼고요.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복합적으로 들어보신 다음에 생각을 잘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확실한 건 여러분 인생 바꾸는 건 가능해요. 확률이 별로 높지 않을 뿐이에요. 요즘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춥죠. 오늘 진짜 네. 춥습니다. 네. 아마 김작가 TV에 출연하신 저자분 중 네. 가장 추운 멘트를 좀 많이 날려주셨긴 한데 뭔가 그래도 저자의 말씀 계속 들어보니까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손에 그 핫팩 같은 손난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는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작가님 여기서 이 정도면 따뜻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어른공자님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